우리 그럼 저기까지 더 멀리 가볼까? 그래 가자. 영, 자. 야! 앞에! 앞에! 누군가는 끝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는구나. 사회가 변화되면서 사람들도 변화되고요. 이 속에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동기화시키는 과정도 변화되어 갑니다. 네,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97년부터 10개월째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속칭 빨간 모자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간 모자. 남의 집 같은데. 잠깐로 와봐요. 빨간 모자 흉내 내고 다닌 거라고? 성폭행의 폭력전과 오범인데 빨간 모자 사건 때는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빨간 모자 쓰고 다니면 더 겁먹고 저항 못 돼서 그랬대요. 왜요?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 올려. 빨간 모자를 흉내낸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 검거에 특진까지 내걸었지만 여전히 빨간 모자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하나 사지. 왜 비를 맞고 다녀? 언제 왔어? 아이고, 파김치랑 얼갈이 가져왔어. 일찍 좀 다녀. 다 큰 기집애가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 갈게. 엄마! 잘 가. 문단속 잘하고.
문 안 잠궜더라. 주인집에 도둑도 들었었다며. 문 단속 잘해. 라면 먹게? 자기도 먹을래? 가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화연이 빨리 호강시켜주지. 그니까 포장마차 오늘 하루 잡고 나랑 놀면 안 돼? 그깟?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깟이라 그랬어 지금? 아, 번번이 포장마차 얘기 나올 때마다 민감해져서 난리치는. 아, 솔직히 자격지심처럼 보여. 아유, 미안합니다. 에이씨 뭐야 채소. SBC 뉴스 속보입니다.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 대봉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강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단 침입의 흔적이 있어.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와 비구 폐쇄로 인한 비전 동반. 사망 추정 시각은 15일 밤 10시 30분 전후. 피해자 모친을 제외하면 사망 추정 시간이 방기훈이 다녀간 시간이랑 일치하네. 성폭행 흔적은 없어. 아, 잠깐만요. 그럼 옷은요? 아니, 강간 흔적은 없는데 옷만 벗겼다. 방기훈 100%네요. 방기훈 씨. 동부조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방기훈 씨 당신을 최하연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이라뇨? 살인이라니 그 무슨 말입니까? 살인이라니요. 화연이가 죽었어요. 형님, 빨간 모자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너는 일을 안 하냐? 아니 글쎄 감식반이 이미 있는데 그 과학수사팀이라는 걸 또 무슨 근거로 만들어달라 그러냐고. 어? 야 마음이 활짝 열린 나도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윗분들이 아이고 씨 폭이나 이해하겠다. 그게 범인 한 놈 더 잡자고 하는 일이라니까?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듣자 하니까 진짜 씨. 뭐 대형 사건 터지라고 일부러 비냐? 어? 왜 총알소리도 떠놓고 사건 터져라 또 터져라 더 터져라 치성이라도 들이지 그래. 내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러네 진짜. 국영수 나가. 저 아닙니다. 그래 그게 수순이지. 저 진짜 아닙니다. 폭행정가에 이 손 씻은 척 장사도 하고 있고. 척이 아니라 진짜 손 씻었습니다. 그게 진짜든 척이든 내 할 바 아니지만. 제가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도대체 애인을 왜 죽였어? 안 죽였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 한강에 갔어요. 에라 이 자식. 야 인마 좀 그럴싸하게 둘러댈 장소가 뭐 그렇게 없냐? 진짜입니다. 그날 좀 다투고 나와서 장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아 그거구나. 네가 최화인이 죽인 동기. 그냥 좀 다툰 것뿐입니다. 형사님은 애인이랑 다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거기 앉아있는 너랑 여기 앉아있는 나와의 차이야. 꼴랑 1m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인간성의 간극이 크다. 제가 왜? 모든 정황이 방기훈이 너를 향하고 있어.
최화연이 죽은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 방견이 너. 그 집에서 발견된 지문도 방견이 너. 그러니까 이게 이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에 의존을 해? 응?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나? 범죄는 어떻게, 왜 저질렀나? 시신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아 근데 말이요, 대체 그거를 대체 누가 해요? 딱 있어요. 내보다 더 말 안 듣는 놈. 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백받는 중이잖아. 너 나도. 이런 식의 자백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나가 이씨. 저 새끼 지금 지 알리바이 하나 못 돼. 사망 추정 시간 들어맞는 거 봤지? 그날 최화연이랑 싸웠대요. 동기까지 명확해요. 욱해서 사고나 칠 줄 알았지. 머리가 나쁘니 수습은 안 돼. 죄값은 치르기 싫고. 그런데도 저 새끼 말을 믿자는 거야? 저런 새끼들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닌 새끼들은 매질이 제일 빠르고 쉬워. 그래도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네가 중부서에서 왜 쫓겨왔는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사수들 잡아 쫓기면서 암행어사 짓거리 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범인이나 쫓아. 밖에 나가봐. 일 많어. 야, 저 빨간 모자랑 같이 엮어서 조사해. 알겠습니다. 성폭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법도 다르고. 변태짓거리 했으면 성폭행이지 뭐. 이씨. 현관문을 강제로 딴 무단 진입의 흔적이 있어. 어디 가세요? 증거 찾으러. 접수된 것만 총 5집이에요. 석 달 전까지 2주에 한 번꼴로 털렸고. 마지막에 대봉동 214번지 2층 집이고요. 예. 이놈이 영리한 게 남자 사는 집은 안 털어요.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좀 도둑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어나갔으니 아유 무서워서 살겠나. 나부터도 이런데 집이 팔릴지도 걱정이에요. 혹시 이번 사건 전에 아래층에도 도둑이 들었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형사님, 1층 아가씨 그렇게 한 놈 잡으면서 내 폐물로... 잠시만요, 어머니. 저 어머니 혹시 이 숫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뭐야 이게? 아이고, 내가 벽에 낙설해 애들도 아니고. 우리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그렸나? 대봉동 183-10 숫자 233. 혹시 이 번호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집 주소는 아닌데. 뭔데요 이게? 어? 왜 나왔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저랑 우리 애들이랑 셋이 사는데요. 죄송하지만 남편분은 같이 안 살아요. 죄송합니다. 늦은 밤에 협조 감사드립니다. 얼른 들어가. 세 집 걸로 하나씩 숫자가 적혀 있다. 대봉동 190-3 숫자 22.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왜요? 혹시 동생분이 남동생이세요, 여동생이세요? 여동생이요. 저 혼자 살아요. 엄마랑 저랑 둘이요.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요. 무슨 일로? 마누라랑 6살짜리 아들내미랑 셋이 사는데 아, 새끼 진짜. 조심 좀. 우리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그렸나?
저랑 우리 애들이랑 셋이 사는데요. 이 동네 중국집이나 치킨집처럼 배달 가능한 가게가 몇 개나 됩니까? 배달이요? 이 숫자 보이시죠? 이게 뭔데요? 집집마다 가구원수를 표기한 거예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숫자 1은 성인 남자입니다. 숫자 1,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있는 집들은 피하고 여자나 아이가 있는 집들만 골라서 침입했어요. 아니 그게 배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불특정 세대 가구원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일 거예요. 속보입니다. 일명 빨간 모자로 불리며 서울 곳곳의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린 상습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 용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사히 새끼야? 재밌냐? 구성여자 시장에. 네. 회장님 저 아닙니다. 제가 왜 하연이를 죽이겠습니까? 범인은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침입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자백했다. 아이고 어디 저리 가서 공양이라도 올려야 되나. 타이밍 참 더럽게 안 맞네. 어떻게 지 애인을 죽이지? 응? 저 아닙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아 일이 안 풀리니까는. 내 딸이랑 살인범을 잡았는데도 뭐 저런 새끼한테 밀리네 저거. 옷은 왜 벗겼대요? 변태 새끼인가 보죠. 내가 저 새끼 뭐 성적 취향까지 알아야 되냐? 저봐 범인 아닌데. 야 따라. 뭘 계속 데려와야? 거길 왜 가요? 이 새끼 우리가 잡았어. 알았어요. 방기훈이 진짜 범인일까? 뭔데요?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봐 범인 아닌데. 형사님 기억내 좋네. 듣고 싶습니다.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왜 궁금한데요? 말 안 할 겁니까?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영치고 필요 없어요. 뭐 우리끼리 눈빛만 딱 보면 알거든. 금방 옷 싹 뺏겼다면서요. 홧김에 지겠다면서요. 홧김에 지긴 놈이 뭐 한다고 옷을 뺏깁니까? 애인이라며요. 에? 자, 지애인을 우발적으로 지겠어. 그럼 뭐 어쨌든 그 둘이 좀 뭐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에? 아니 지 손으로 지기긴 했어도 그게 실수였는데. 그러면 뺏기진 옷도 입히지. 그게 정상이지.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그 습성이라는 말 아시죠? 습성. 개벌은 남 못 준다 아닙니까? 이미 막 몸에 밴게 막 이 나오는 길 아니라.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낳을 때 밥상머리 앞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았는데 그거 왜 쳐맞았냐? 꼭 밥을 다 먹고 한 숟가락씩 쓱 남겼단 말이지. 이상하게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은 내가 입먹기가 싫은 기라. 그걸 먹으면 뭐라 할까? 내 영혼이 이래 나가는 것 같은. 복 나간다고 내 그래 두드리 맞아도 그거 내 아직도 못 고쳐. 인자는 그거 안 먹는다고 뭐 내 때릴 인간은 없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습성이라는 거 그거는 기어코 기 나고야 만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옷을 벗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짓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 그래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여보세요? 계장님 저 하영입니다.
1차 감식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이 컵에서만 나왔어요. 방기훈이 전부 지웠다면 왜 이것만 남겨뒀을까요? 지문에 혈흔에 사망 추정 시각도 일치를 하고 자백까지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게 동부서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겠나? 뭐 네 부탁이니까 오긴 했다마는 사건이 중요한 만큼 사람 관계도 중요하다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았어. 제 인간관계는 계장님이면 충분해요. 나도 그래서 거절 못하고 온 거다. 알지? 감사드립니다. 족적에 지문까지 지울 정도로 상황에 차분했다면 계획범일 확률이 높은데 여자 혼자 사는 이런 원룸 미리 숨어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 이 침대 밑이나 이 뒤에서. 야, 너 돌았냐? 다 마무리한 사건에 지문 조회를 왜 또 의뢰하는데? 다 끝난 사건이라고. 방기훈이가 인정했다고. 그거야 강압적으로 자백을. 이 새끼 아주 돌아도 단단히 논 새끼네. 방기훈이가 바보야? 안 죽인 걸 죽였다고 하게? 안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아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 진짜 확. 야, 너 이 생활 오래 할 거면은 처신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알았어? 네. 송하영 경사님? 서울청 전복과입니다. 지문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여자친구 소리는 이거 뭡니까?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앞으로 평생 고통 속에 지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사람이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방기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냥 감이 영 찜찜해가지고. 뭐 형사들 감 뭐 그 무시 못하지만은 명백한 증거랑 자백이 있잖아. 그렇긴 한데 최하연의 지갑 없어진 거,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둔 거, 문을 강제로 딴 흔적, 거기다가 범인이 표기한 듯한 숫자까지 그런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왜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뒀을까요? 흔적을 지우기도 바빴을 텐데. 야,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우리식으로는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프로파일러한테 필요한 자질이 다 있다 너한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수성이거든. 감수성이요? 이 누나는 슬퍼 보이네. 네. 왜 슬픈데? 깊은 물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엄청 무섭고 슬펐을 거예요. 물속에는 엄마가 없잖아요. 하영인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느끼는 아이예요. 상대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영아, 우산은? 엄마가 아침에 챙겨준 우산 어딨어? 스스로도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된 게 시신을 목격한 그날이고요. 걱정 마, 하영아. 엄마가 잘 묻어줄게. 프로파일러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감정의 깊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